요새 저도 처음 듣는 용어가 하나 우리 사회에 과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 정운찬이라는 전에 총리했던 사람이 요새 무슨 동반성장위원회 정부 기구인데 그 위원장으로서 이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남기면은 그 중소기업 납품업체 있죠. 중소기업에도 초과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걸 이익공유제라는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건희 이 삼성 회장이 정경련 회의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도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는데 학교에서 경영학 공부를 했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그게 무슨 사회주의 말인지 공산주의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조선일보가 정운찬 씨를 인터뷰를 하니까 정운찬 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부터 동반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 동반성장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영업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이를 직원 성과급과 사내 유보금으로만 쓰지 말고 일부를 협력업체에 줘가지고 기술개발과 고용에 활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가가 하자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또 한 발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 측이 또 반론하기를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애플에 납품을 하는데 그럼 애플이 엄청난 이익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삼성하고 나누느냐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몇 개 하나 들었어요. 첫째, 초과 이윤이 생기면은 나누자는 건데 어느 정도가 초과 이윤이냐 하는 그 기준의 문제입니다. 10조 원을 목표로 했는데 17조 원을 벌었다. 그럼 7조 원은 초과 이윤이니까 중소기업하고 나누자. 납품업체하고 나누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초과 이윤. 그러면은 너무 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하면 이거 벌금 물어야 됩니다. 초과 이윤이 기준을 어디 잡느냐? 기준이 어디 잡느냐 이 문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초과 이윤을 나눈다면 초과 손실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초과 이윤을 나누면 초과 손실도 나눠야 되죠. 근데 삼성이 적자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10조가 났다. 이거 중소기업하고 다 나누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밀란 안 일어날까요? 밀란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유리한 것은 나누고 불리한 것은 내 모르겠다. 이게 공유는 아니죠. 이거는 공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 공유라는 건 뭡니까? 신랑 신부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 그렇게 이 집안을 한 가정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랑은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공유 안 하고 유리할 때는 공유한다.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하는 게 공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 그러면은 초과 이윤만 나누고 초과 손실은 안 나눈다 하면 공유가 아니고 이건 뭐냐? 수탈입니다. 수탈. 이익 공유제가 아니라 이건 이익 수탈제예요. 이익 수탈제입니다. 우선 말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의 당 부당을 따지기 전에 저는 항상 그 말을 봅니다. 저는 말을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하지 그 말을 정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보면 이게 사기인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상급식 그거 사기 아닙니까? 말 자체로서 사기 아닙니까? 무상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는, 상자는 갚을 상자입니다.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 아니, 그런 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급식이지. 국가 급식이지. 국비 급식이지. 무상 급식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말을 한 사람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면 더 이상 시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바보가 사기꾼이 만든 용어를 그냥 쓰는 사람이, 받아 쓰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러고요. 노무현이가 대법원, 청와대, 국회를 충청도로 옮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수도 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사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지 왜 신행정 수도 건설이냐? 국회, 사법부, 청와대까지 옮겨가는데, 산부가 다 옮겨가는데. 신행정 수도 건설. 이거는 이 말 자체로서 사기입니다. 사기. 결국 사기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이익공유제라는 말도 이 말 자체로서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면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는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한 국어 실력이 있어야죠. 국어 실력.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들이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 결과 영업이 이익이 애초 계획한 10조 원이 아니라 17조 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총리를 지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 삼성이 이익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납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이런 이익을 올립니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익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까? 납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아니, 삼성에서 납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납품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에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선동적인 이야기를 총리를 지낸 사람이 한다. 이거 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느껴집니다.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 대기업에 대한 계급적 적대감,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절대 강제다가 아니라고 해놓고, 우리 전 총리께서 강제가 아니라고 해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요.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우선권을 준다. 이거 강제 아닙니까? 이거 강제입니다, 이거. 세제 혜택 얼마나 큰 느낌입니까? 또 우선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우선권을 준다. 이건 강제입니다. 법적인 모든 제도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유제라는 것 제가 법적인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평등 관계가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들 이야기해 보면은 대기업이 얼마나 납품에 대해서 갑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상당히 기물 남용을 하느냐, 착취를 하느냐 하는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계는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평은 다 인간 사회에 다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 법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인간의 상식과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해결하는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익공유제라는 이런 위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또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깔고 만든 제도는 그게 정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딱 한번 쓰면은 그게 독이 됩니다. 독. 고기는 근사하죠. 먹으면 독이 된다.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이라는 대기업 존재의 고마움에 대해서 대기업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가장 큰 힘이 대기업에서 나왔지 중소기업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대기업은 무조건 공격하면 되고 대기업은 뜯어먹으면 되는 것이고 대기업은 만만하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너무 심하다고 말리는 사람 없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기업 종사자들이 일할 기분이 나겠느냐? 기분 안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익이 줄어든다. 이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재투자를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실업자가.